자, 7회 다시 16번 문항부터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x의 범위가 있어요. 3부터 k까지 해서 이 참수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고 대칭축 자체가 x는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나보고 주목하라는 범위 자체는 3부터 k까지야. 그래서 3이 여기 있고 k가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만 주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최대값이 48이래요. 그럼 내가 최대값이거든요. fk요. 그래서 최대값 fk는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k인데 얘가 문제에서 몇이라고 알려준 거죠 여러분한테? 48이다 라고 요렇게 식을 줬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실시하시면 되죠. k-8 k 플러스 6은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요. 얘요. 괜찮습니까? 그럼 k의 값은 음수가 아니라 3보다 커야 되는 게 k의 값이니 k는 8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답을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17번 문항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조건을 하나 줬습니다. x 플러스 y는 1이요. 너의 기능이 뭡니까? 족보 바꾸기요. 사항에 따라서는 x라는 문자를 1-y로 또는 y라는 문자를 1-x로 이렇게 족보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식의 기능이에요. 그때 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습니다. 예, 최대값과 최소값 자체를 묻고 있어요. 족보가 지금 달라요.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족보를 통일시켜 줄 겁니다. 이때 개인 취향이지만 선생님은 y에 대한 족보를 바꿀게요. y를 x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1-x를 이렇게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럼 족보는 통일되었죠.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단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y인데 족보를 바꾸고 나오면 내가 y인데 그러면 x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 맞지? 즉 x에 대한 범위를 갖다 쓰겠다는 거야. x에 대한 범위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예를 이용하게 되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나서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 범위 속에서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 x가 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얘는 2x의 제곱이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몇 x요? 4x요. 그리고 플러스 2요.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 맞죠? 0부터 1이라는 구간 속에서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 3x제곱이네요. 그쵸? x제곱이니까 3x제곱. 네, 구해봅시다. 나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호로록 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요. 대칭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x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4요. 그래서 3분의 2요. 그런데 0부터 1까지 봐달라고 하였으니 내가 0, 내가 1이요. 이렇게 이 구간 속에서 봐달라는 거죠. 그럼 난 이 함수의 이름을 그냥 내가 fx다 이렇게 줬으면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f0이요.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죠? f 3분의 2요. 이젠 계산 마무리 지시면 되겠죠. f 0의 값은 0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가 됩니다. f 3분의 2요. 대입을 하시면 3분의 4
3분의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8 거기에 더하기 2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2는 3분의 2다.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 자체를 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차를 묻고 있으니 2에서 3분의 2를 빼게 되면 그 차라고 불리는 것은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다항식 fx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에 대해서 나 fx의 전체 백승을 뭐로 나눈 f x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뭔가의 몫이 생겼을 거고 나머지를 rx라고 합시다. 이때 r-2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답. 그럼 식을 세울게요. 식 세웁시다. 나요 fx를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 x 마이너 4분의 1의 전체 100제곱이요 는 fx제곱은 여기 x제곱이 오는 거 맞죠? x 대신 x제곱. 그럼 합차를 갖다 쓰면 되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이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이것이 바로 fx제곱이요. 됐습니까? 합차를 가져와서 쓰신 거고 qx라고 갖다 붙이면서 나누는 식이 2차 식이었으니 나머지는 1차 이하여. 그래서 ax 플러스 b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식 2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시작. 너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난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백승이요.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난 이제 너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요. 그래서 x 대신 1을 대입합니다. x 대신 1을 대입하시게 되면 4분의 1 빼기 4분의 1 0의 백승이요. 그래서 빵이요. x 대신 1을 대입했으니 얘는 a 플러스 b가 되네요. 그럼 식 2개 미지수 2개 우리는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 마이너스 a 플러스 b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백승한다는 건 2분의 1을 그냥 백승하는 거랑 똑같죠. 괜찮습니까? 마이너스를 백승한다는 건 2분의 1을 백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a 더하기 b요. 얘는 0이라는 거죠. 식 2개 미지수 2개 게임이 끝났네요. 변변 더해 볼게요. 변변 더하면 a는 소거되고 2b는 2분의 1의 백승이 돼요. 그럼 결국 b의 값은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의 100일승이 됩니다. 그쵸? 2로 나누면 양변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의 100일승이 됩니다. 그럼 a는요 마이너스 b다 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100일승이 된다 이거지. 끝났네. r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 마이너 2분의 1의 100일승이요. 그리고 x 더하기 b요. 2분의 1의 100일승입니다. 이렇게 됐네요. 근데 여러분한테 묻는 거 답 자체는 r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답 자체는 r 마이너스 2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에 101승 곱하기 x 자리에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거기에 더하기 2분의 1에 101승 이게 답이네. 답 계산하자. 마이나 뭐가 돼? 플러스가 돼. 그래서 우리 둘이 곱하게 되면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101, 2를 하나 곱하게 되면 2분의 1의 100승이요. 거기에 더하기 2분의 1의 101승은 2분의 1의 1승 곱하기 2분의 1의 100승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지. 괜찮습니까? 그럼 답 최종적으로 2분의 1의 100승이요. 그리고 나서 얘가 공통인수요. 2분의 1 더하기 1이요. 걔는 몇 분의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왜? 얘 계산하게 되면 분모에는 2가 100개 1개. 그래서 2가 전체 101개. 분의 3. 여기 숫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이제 21번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21번. x에 대한 두 2차 함수가 있어요. 하나는 fx라고 갖다 붙일까요? 2차 함수 fx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요. gx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플러스 4k. 그래프 중 하나만 x축과 만난다. 하나만 x축과 만난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경우네 나 fx, gx 첫 번째 내가 x축과 만나. 그럼 나는 만나지 않아. 두 번째 내가 만나지 않아. 그럼 나는 만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그럼 첫 번째 fx가 x축과 만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판별식으로 풀면 되니까 이렇게 가자. fx의 판별식을 d1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준다면 판별식 씁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9-4k요. gx의 판별식의 이름을 d2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판별식 4분의 d 짝수배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되니 꺼지고 꺼져서 마이너스 4k입니다.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를 푼다는 건 첫 번째 저 경우 fx가 x축과 만나. 그 말은 뭔 말이야? d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중근을 가져도 x축과 만나는 것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x축과 만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d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d2는 gx는 x축과 만나지 말아야 해. 그러니까 허근을 가져야 되겠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0보다 뭐하다? 작다. 얘를 푸는 거네요. 시작합시다. d1이 9-4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4k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k의 값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고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이고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k는 무슨 수여야 된다는 거야? 양수여야 된다는 말이지. 예. 괜찮습니까? 그러면 1번 경우의 답은 k는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네, 이게 역시 1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k의 범위, 즉 답입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1번 또는 2번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1번 또는 2번 경우라는 거지. 가자 2번. 2번은 fx가 x축과 만나지 않아. 그럼 d1이 0보다 작아야 해. 그래야지 만나지 않고 d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똑같은 걸 풀 필요 없지? 여기서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잖아. 여기서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잖아. 그쵸? 그럼 이때 K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등호 없으니까 4분의 9보다는 뭐하고? 크고. 여기 부등호의 방향 바꿔주시면서 등호 갖다 붙이시면 되니까 K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 맞아? 얘들아 4분의 9보다 크면서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니? 없지. 그러니까 얘는 말도 안 되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그냥 이 자체가 답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것이 21번 문항이었답니다. 이제 22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찍자. 22번. 자, 가봅시다. 22번이요. 2에 751승을 7로 나눈 나머지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 그러면 2의 751승을 어떻게 계산해? 그래서 나는 뭔가 치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거야. 그런데 치환을 이용한다는 건 우리들의 먼저 관계에 주목을 해서 치환을 잡아주셔야 해. 내가 지금 나눠지는 식 자체 또는 나눠지는 수 자체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도 7을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맞아? 거듭제곱 형태로 한 방에 표현은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지. 내가 2의 3승을 t로 치환한다면 7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t-1로 이렇게 변하잖아. 괜찮아? 그럼 결국 2의 751승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2의 3승에 전체 250승 곱하기 2의 1승이 되는 거 맞지? 이게 바로 2의 751승이니까 맞아요? 괜찮습니까? 나는 얘를 뭐라고 치환했다고? t라고 치환했다고. 그러면 치환된 식을 가져다 쓸게. 치환된 식 자체는 2의 751승은 2의 3승을 내가 t로 치환했기 때문에 2 그대로 갖다 쓰면서 t에 250승 이렇게 갖다 쓸 수 있어. 이것이 2의 3승을 t로 치환한 거겠죠. 얘를 나는 뭐로 나눈다는 거지? t-1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250차 승을 1차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몫인 qt가 생겼을 것이고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 자체는 상수겠지. 나상수. 문제에서는 이 자체가 답이라는 거잖아. 지금 나머지 요거 답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 거 맞죠? 그러면 qt라고 불리는 이 249차식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너를 0으로 만드는 t의 값 t 대신 뭐를 대입할 거지? 1을 대입하겠지. 그러면 1을 대입하게 되면 2는 결국 R이 되네. 그래서 이 자체가 답입니다. 네, 이렇게 22번 문항을 맞춰주시면 되고 이제 7회의 주관식 마지막 23번 문항에 대한 해석을 진행해 보게요. 자, 가봅시다. 23번이요. 2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요. y는 fx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나한테는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 그리고 차수가 2차
요 두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있다. 나의 꼭지점이 y는 kx 위에 존재. 그리고 y는 kx 플러스 5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얘들아, 나 그림 그릴 테니까 잘 봐. 그냥 무턱대고 fx를 ax 제곱 더하기 b,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놓지 마시고 그림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요, fx가 이렇게 있어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요. 맞아? 그럼 여기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괜찮아? 나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 이미지가 됩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 내를 꼭지점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괜찮아? 꼭지점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얘가 kx 위에 존재한대. 그러면 그냥 이미지야. 그냥 이런 선을 내가 그렸다 이거야. 너 위에 존재한다, 이미지니까. 몰라, k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는 몰라, 그치?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이미지를. 그럼 꼭지점이 얘 위에 존재하니까 나는 꼭지점의 좌표를 세팅할 수 있겠네. 용기 넣고 세팅해. A라는 문자를 갖다 붙이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지? KA 이렇게 갖다 쓰면 돼. 괜찮아? 꼭지점 위에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좌표를 세팅했어. 그래놓고 봐봐. 우리 Y는 KX 플러스 5와 FX에 만나는 얘와 fx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며.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들의 관계에 주목하세요. 우리들의 관계는 뭡니까? kx고 얘가 kx 플러스 5야. 이 그래프를 얘가 되기 위해선 y축으로 플러스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했다 아니야. 그럼 위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해? 그럼 이렇게 갖다 붙여. 나 y는 kx 플러스 5야. 우리들이 평행한 직선이라고, 그치? 기울기가 같으니까 뭐한 직선이라고? 평행한 직선이라고, 그치? 나도 k, 나도 k. 그리고 y축으로 5만큼 들어 올렸다 이거야. 그럼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의 좌표 작은 놈을 알파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교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x좌표를 베타라고 하자며. 그치? 그러면서 알파가 베타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로 와. 알파 베타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나 fx야. 이젠 비로소 이 y는 fx라는 이식이 있는데 방정식의 근 fx라는 놈과 얘가 우리 둘이 만나는 그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누구인 거지? 베타인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나 fx라는 식을 세울게. 나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fx라는 식을 세우자. 그럼 fx라는 식은 어떻게 돼 얘들아?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더하기 ka 이러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볼게. 알파 베타의 정체는 나는 이 fx와 누가 만난다는 거지 지금? 이 kx 플러스 5가 만나는데 이 방정식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 맞아? 그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라는 거야? 알파? 베타라는 거지. 연립방정식의 근이 바로 교점의 x좌표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방정식을 만듭시다.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2ax 플러스 마이너스 kx.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갖다 붙이면서 2a 그리고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x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
여기서 나오는 a의 제곱 플러스 ka 그리고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5는 는 0이라는 이 방정식 이쁘게 정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라는 거야? 알파, 베타라는 거죠. 그럼 근과 계수 오셔야지. 나 첫 번째 식이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불리는 건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k가 됩니다. 두 번째 식이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겁니까? a의 제곱 더하기 ka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밑에 줄 읽어봅니다. 축의 방정식을 직선 나 축의 방정식? 내가 봐도 축이야. 꼭지점의 x좌표가 이게 축이란 말이야. 그치? 그 축의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또 줬어. 세 번째. 나 축의 방정식 이게 바로 x는 a인데 그치? 그 a가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대칭축인데 그 a가 누구랑 똑같다는 거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정보까지를 주시면서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답 갈게요. 답은 어디다 갖다 쓸까? 답 자체는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라는 거래. 너 기분이 상당히 지금 좀 안 좋아? 기분이 약간 안 좋은 이유가 뭐야? 알파, 베타, AK 미지수 몇 개인데? 4개인데 식이 몇 개인 거지? 3개라서 기분은 약간 안 좋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구조를 잘 봐야 돼. 이 문제의 구조. 정확하게 그 값을 구해내는데 치중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식이 한 개 부족하니까. 괜찮습니까? 이 느낌이 중요하다고. 그럼 잘 관찰해봐. 잘 관찰을 한번 해보면 우리 요렇게 한번 주장해볼게. 잘 들어봐. 여기에 주목해볼래? 여기에 주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네가? 이 문제 꼭 복습해 주셔야 해. a 더하기 4분의 1에다 곱하기 몇 하면 돼? 2 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a 플러스 4분의 1 거기에 곱하기 몇 하면 된다고? 2 하면 되지. 그럼 얘는 몇 a가 돼? 2a 플러스 몇 분의 몇이 돼? 2분의 1이 돼. 이게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야. 괜찮아? 이해해? 그럼 일로 와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연두색에 의하면 2a 플러스 몇 분의 몇이래? 2분의 1이래. 뭐 구했어? 뭐 구했어? k의 값 구했잖아. 맞아? k의 값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나 이를 토대로 k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구했어. 그치? 그럼 나 k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k 대신 뭐를 갖다 쓸 거냐면 2분의 1 이렇게 갖다 써도 되지? k 값 구한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구조에 주목해야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라고? 그러면 나 곱셈 공식 이쪽으로 와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몇 알파 베타? 4알파 베타 하시면 되지. 이게 곱셈 공식의 활용이잖아? 그럼 내가 아는 놈을 집어넣어 보자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지.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 아니야. 그치? 그럼 연두색을 제곱해봐. 그럼 얘 뭐가 돼? 4a의 제곱 더하기 나 얘를 제곱하고 있어. 2a 플러스 4분의 1이 되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괜찮아? 그럼 얘 뭐야?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여기에 주목해. 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몇 배를 할 거야? 4배를 할 거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배 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몇 a 제곱? 4a의 제곱. 마이너스 4배를 하고 있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배를 하면 마이너스 20이 되잖아. 아름답네. 소거가 되잖아.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음수가 된다고요? 어디가 계산이 잘못됐죠? 아, 마이너스 4를 곱했으면 여기가 플러스 20이지. 꾸벅.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마이너스 4를 곱했으면 마이너스 5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해서 플러스 20이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끝났네. 결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은 4분의 1 더하기 20이니까 4분의 몇이 돼? 81이 되는 거 맞지?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2분의 바로 9가 되는 거 맞지?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9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베타가 뭐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알파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양수해야 되거든. 이해하십니까? 그럼 답 자체는 여기다 2배를 때려달라고 하니 답은 몇이 됩니까? 9가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